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아두이노 두 번째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짰기 때문에 변수를 많이 사용은 했는데 거기에 대한 간단한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이제 간단하게 간단한 프로그램의 시리얼 모니터로 LED라는 값을 그 전송을 해라,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여기 보이는 요게 이게 이제 변수를 선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변수에는 변수의 값과 요 앞에 자료형이라는 거를 꼭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붙이는 요 인티저라고 읽는데요. 요 앞에 이거 보이드, 이것도 다 자료형이에요. 보이드 이런 것들을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료형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는 는 해서 초기값을 대입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변수의 자료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C 언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일한 자료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이 8비트 CPU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이는 이 8비트 보드에 있는 내용만 보시면 되겠지만 32비트 뭐 마이크로 컨트롤러나 그런 걸 사용한다거나 PC에서 C 언어를 작성할 때는 그 옆에 있는 내용들을 참조하시면 될 텐데 먼저 이제 불린이라는 논리형 자료형이 있어요. 이거는 참하고 거짓 두 가지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메모리를 상당히 적게 차지하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메모리가 부족하겠다 싶은 경우에는 참 거짓만 사용하는 변수는 불린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여지껏 봤던 거는 아마 요 인티저라고 읽는 요거였죠. 그래서 그냥 정의를 해줬는데 만약에 인티저 LED라고 이제 이렇게 뭐 써놨었었는데 그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정수, 숫자를 저장을 합니다. 글씨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요 캐릭터라는 변수를 사용합니다. 뭐 A라는가 B 무슨 그런 글씨를 집어넣고 싶으면 이 캐릭터라는 변수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여기에는 여기 나오는 값은 어느 정도의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고 한 글자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거는 여기 있는 unsigned integer예요. 차이는 여기 0부터 시작해서 65,000,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메모리를 차지하는데 숫자를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금은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에 어떤 무슨 수처리를 하는데 32,767을 넘어갔다, 만약에 뭐 33,000 뭐 이렇게 숫자가 넘어가 버리면 인티저라고 저장되어 있는 변수에는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 할 때 에러가 발생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 그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이 사용을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플로트라는 변수입니다. 이거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건 이제 소수점 이하에 있는 숫자를 집어 저장을 해야 될 경우에 여기는 정수형이라는 거는 이제 소수점이 없는 2, 뭐 2, 3, 뭐 이런 그런 것들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플로트 실수형 타입은 뭐 2.15 뭐 6, 7 이런 식으로 소수점 6자리까지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수점 이하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런 원주율 같이 3.141516 뭐 이렇게 그걸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변수일 때는 이 실수형 변수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있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좀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된다던가 그런 과정에선 그러나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필요할 때 늘 찾아서 볼 수 있을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실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아주 간단한데 이걸 좀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해서 제가 좀 예제를 만들어 보긴 했습니다만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추가로 제가 다시 함수를 설명한다던가 함수에 대한 것들을 강의를 이어나갈 때 그때 좀 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따라서 실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버튼과 LED로 동작을 시켜본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띄면 꺼졌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한 번 누르면 켜지고 다시 누르면 꺼지고 그런 식으로 그냥 계속 꺼져 있고 한 번 더 누르면 항상 켜져 있게 하는 그런 상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습 보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스케치 코드를 약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좀 구조를 너무 복잡한 걸 갖고 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전역 변수하고 지역 변수의 차이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전역 변수는 어떻게 만드냐면 이 처음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여기 보이드라고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해서 셋업을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 셋업으로 이제 이걸 시작을 하는데 이 셋업 앞에 이렇게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을 전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셋업 앞에 미리 설정된 이거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얼마든지 다 사용이 되고 변경이 되면 다른 함수 안에서도 그 값이 계속 변경된 상태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함수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함수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서 이걸 좀 설명하기 좀 불편한 예제를 갖고 왔는데 간단히 좀 얘기를 드리면 여기 셋업 안에는 8번은 LED, 7번은 버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루프 함수로 이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선언되어 있는 이 변수가 바로 지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전역 변수고 여기 선택된 이거는 지역 변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루프 함수가 돌 때마다 초기화가 되는데 이게 좀 차이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7번 핀 푸시 버튼의 값을 읽어와서 하이면 if은 여기를 실행을 하고 아니면 여기 안을 아예 여기 가로가 여기하고 맞아 있는 겁니다. 아니요, 여기하고 맞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쌍이에요. 그래서 하이가 아니면 아예 여기 안에를 아예 실행을 안 하는 거죠. 버튼이 눌려서 하이가 되면 초기값 0이었던 플래그를 1로 바꿔주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 안을 빠져나오게 돼요. 버튼을 근데 계속 누르고 있으면 그냥 01, 01 하면서 아무 LED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버튼을 딱 띄게 되면 이제 여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버튼이 계속 눌려 있으면 LED에는 전혀 변화가 안 되고 이제 버튼이 딱 떨어졌을 때 여기서부터 요 내용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플래그가 이제 여기서 비교를 하는 거죠. 플래그가 1이면 8번 핀 여기서 좀 특이한 항이 있죠. 여기 8번 핀은 아웃풋으로 선택을 했는데 디지털 리드를 지금 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포트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포트 항구라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이게 8번 핀으로 출력을 내보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웃풋을 이렇게 줘 보냈으면 이게 요 안에는 이런 간단한 메모리 저장 장치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버퍼라고 하는데 버퍼라고 하는 메모리 장치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이제 이걸 1을 전송을 했으면 계속 1 값을 여기에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여기서 이제 디지털 라이트 하이 하고서는 빠져나와도 계속 여기 버퍼에 있기 때문에 계속 불이 켜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리드 8을 한다는 건 이 8번에 있는 버퍼의 값을 읽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값이 불이 들어와 있느냐 꺼져 있느냐 그거를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이인지 로우인지 그 디지털 상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이로 1과 0밖에는 그 구분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읽어서 이게 하이면 불을 끄고 아니면 로우이면 다시 하이로 만들고 요 플래그를 0으로 만들어 주라. 그런 간단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보시면 무슨 동작을 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역시 예제 6번도 그거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 지역 변수라는 게 좀 얘기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지금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 페이지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를 좀 읽어봐 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남겨주시면 제가 뭐 다른 방법을 좀 찾아서 더 열심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과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한 거고, 이제 센서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센서는 조도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을 감지하면 저항값이 변하는 그런 센서예요. 여러분들 케이스 안에는 이게 상당히 조그맣습니다. 한 5mm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조그만 그 부품이 있는데 이제 시뮬레이터에는 이런 그림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의 밝기에 따라서 이 안에 저항값이 바뀝니다. 뭐 황화 카드뮴이라고 하는 이런 화합물을 뭐 사용한다는데 이거는 뭐 중요치는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극성이 없는 저항과 같기 때문에 극성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을 첫 번째 해볼 거예요. 실험해 볼 그림과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시뮬레이션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서 측정된 아날로그 리드 A0에서 1건 값을 시리얼 프린트로 LN하라 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렸죠. 여기 코드라는 걸 누르게 되면 여기 시리얼 모니터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 시리얼 모니터를 읽어보시면 여기 이제 요걸 이제 바꿔가면서 키우고 낮추고 한 그 값이 여기에 이제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실습을 해서 보여주시면 되겠고 이걸 이용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을 스마트 가로등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껌껌해지면 켜지고 밝을 때는 자동으로 꺼지는 여러분들 뭐 집에도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에 많이 달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낯설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여기 LED를 켜지만 여기에 이제 뭐 큰 전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릴레이나 그런 걸 붙이게 된다면 실제로 집 안에 있는 전등도 직접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회로를 간단히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여기에 있는 여기 요 10kΩ 저항은 풀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선을 항상 5V 아무 입력이 없을 때는 5V를 유지할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프로그램도 뭐 특별한 그거는 없을 것 같고 여기 if 문이 있죠. 그래서 아날로그 리드로 한 값을 리드 밸류란 값에다 집어넣고 그 값이 100보다 크면 키고 작으면 끄라는 그런 비교값이 되겠어요. 그럼 요 100이라는 값은 뭐 어떻게 결정을 했나요?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언제 불을 킬 시점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드에다 연결해서 작업을 할 때는 밝고 어두움의 정도를 좀 실험을 통해서 이걸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시뮬레이터 상에서는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습할 거는 이번에는 온도 센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아까 조도 센서는 빛을 저항값으로 변환을 시켜줬는데, 이 온도 센서는 온도를 감지해서 그거를 그 전압으로 바꿔줍니다. P는 여기 세 개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여기를 VS, 여기가 VS, 그다음에 여기가 신호 Vout, 여기가 Vout, 그 다음에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신호선이고, 여기 전원 연결하고 여기다가 신호선을 연결하면 되겠어요. 자, 회로도는 지금과 보시는 것처럼 또 다시 회로는 그냥 간단해서 전원만 연결하고 VS하고 그라운드, 신호선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값을 시리얼 모니터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시리얼 프린트 ln 템퍼레처라고 해놨죠. 여기 중간에 보면 뭐 좀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우리가 그 아까 봤던 실수형 변수라는 걸 여기서 지금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점 이하 6자리까지 계산을 해서 그 온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 이제 나오는 이제 요 볼테이지라는 값은, 자 여기 보면 아날로그로 리드한 값에다가 5를 곱한 다음에 1024로 나눠줬죠. 무슨 뜻인가요 이게? 예.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전압이 최고 전압이 5V인 겁니다. 5V이고 그 1024 단위로 나눠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 이제 이 온도 센서에서 오는 전압값이 그 여기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전압값으로 바뀌게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TMP36이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압이 뜨면 온도를 어떻게 바꿔주나요? 온도값을 몇 도인지 어떻게 아나요? 그 공식입니다. 이거는 IC 제조회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TMP36이라고 검색하시면 데이터 시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데이터 시트가 있어서 그거를 좀 검색을 해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PDF로 이제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IC를 받게 되면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냥 아예 이것들을 함수로 제공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플로트를 사용했다는 거랑 이걸 이제 이 공식에 의해서 전압을 곱하기 100 빼기 50을 해주면 그게 온도가 된다. 그래서 시리얼 모니터에 여기 보면 시리얼 프린트 ln이라고 되어 있고 프린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리얼 프린트를 하면 줄을 바꾸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템퍼레처라고 찍고 그 뒤에다가 요 변수를 찍고 그 다음에 줄을 바꾼다. ln 줄을 바꿔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습하는 과정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 저희가 소개해 드리는 거는 요 초음파 센서를 사용하는 거를 해보겠습니다. 초음파 센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라는 거는 뭐 이제 20kHz에서 뭐 200MHz,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역대를 초음파라고 합니다. 실생활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어 서 뭐 초음파 세척기라고 해서 뭐 안경점 앞에서 왜 안경 세척해주는 안경 세척기도 있고, 기계나 기구물들을 작업할 청소해낼 때도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박쥐나 돌고래 뭐 이런 것들도 초음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쏴서 이게 물체가 있는지를 감지한다고 해요. 박쥐는 눈을 보지 못하니까 이거 보지 깜깜한 곳에서 눈은 다 태화가 돼버리고 초음파로 거리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센서는 여기 지금 이렇게 시뮬레이터 상에서 쓰고 있는 거는 3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 키트에 들어있는 거는 4핀짜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트리거라는 핀하고 여기는 신호를 발생시키는 게 트리거하고 에코라고 하는 핀을 한 핀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저희 키트에 들어있는 거는 따로 핀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있다는 거. 초음파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근데 뭐 길게 설명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이 뭐 물리학적인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트리거라는 곳이 그래서 초음파를 발생시키고 이게 물체에서 반사되어 오는 신호를 기다렸다가 딱 그 주파수 대여가 들어왔는지 얘가 확인을 하고 그때까지의 시간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리의 속도를 알고 있어요. 초음파의 속도 340m/s라고 하는, 우리가 그 뭐 초등학교 때 뭐 번개가 번쩍하고 나서 소리가 오는 그 도착하는 동안의 시간을 몇 초인가를 쉬어서 어느 정도 거리에서 그 하고 있는지 그거를 그런 걸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번개가 어느 정도 거리에서 쳤는지. 1초 후에라면 한 340m, 10초 후에라면 한 3400m 정도에서 번개가 친 거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번개는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이거는 반사가 돼서 왔으니까 이걸 이제 반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170m가 실제 거리가 된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기계에서 어떤 타이밍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좀 해놨는데 궁금하신 분들 좀 읽어보시고, 하여간 요 시간을 측정한다고 했는데 요 시간을 측정하는 함수가 이 펄스 ln이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펄스 ln이라고 하는 함수는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펄스 ln 핀 번호만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 뒤에다가 근데 여기 하이 로우라고도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아무 응답도 없다가 신호가 아무 응답도 없다가 딱 하이로 바뀌는 요 시점까지의 시간을 잰다는 뜻이에요. 로우는 계속 하이였다가 탁 로우로 바뀌는 이 시점, 로우라고 쓰면 요 떨어지는 시점, 하이라고 바꾸면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 까지의 시간을 재겠다는 것이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서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해놨어요. 하여간 마지막 공식은 이거가 되겠습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 펄스 ln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측정하는 펄스 간격의 시간을 측정하는 이 함수는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뭐 자전거 속도계를 만들 때 라든가 그런 걸 만들려면 꼭 필요한 함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그 실험 중에 하나니까 회로는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까 앞에서 만들었던 공식으로 이 거리를 측정을 하고 시리얼 프린트 ln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펄스 ln이라는 걸 썼죠. 하이로 바뀌는 시간을 측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만들었던 프로그램은 이 핀 모드를 셋업에다가 계속 집어넣었었죠. 근데 이거는 이 시그널이라는 핀을 에코로도 쓰고 트리거로도 쓰기 때문에 이 핀 모드를 아웃풋으로도 쓰고 인풋으로도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루프 문화 안에다가 계속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아웃풋으로도 썼다가 인풋으로도 썼다가 이걸 계속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 만들어 놓은 여기 디지털 라이트 9, 그다음에 딜레이 마이크로 세컨드 2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 키고 끄고 요게 이제 초음파가 발생되는 그 초음파의 주파수가 되겠어요. 프로그램은 평이하고 이걸 이제 시뮬레이터로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그림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시리얼 모니터를 여기 이제 보시면 켜서 보시면 여기 수치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놈을 들고 이쪽으로도 갔다가 뭐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면 거기에 대한 거리가 여기에도 표시가 되고 이 시리얼 모니터에도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